반복되는 일상에서의 탈출. 여행은 늘 즐겁습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챙기셨나요? 안전의식 말입니다. 음주 후에 배를 타시는 손님들이랑 음주 래프팅을 하거나 생명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안전장비에 소홀하거나 세차를 하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등반 사고까지. 여행의 필수 준비물 안전. 지금부터 여러분의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말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가는 등산 인구가 이제 1,800만 명 시대라더니 이날도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탐방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반골 맞아요. 지금 100군데에서 내려오셨죠? 네. 100군데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30년 넘게 북한산을 지키고 있는 강북경찰서 산악구조대.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코스를 안내해 주느라 바쁩니다. 가장 위험한 게 저 정상 부위에 있으면 해가 늦게 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숲속으로 들어오면 컴컴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이제 컴컴하지. 이제 내가 랜턴 같은 것도 준비를 안 해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등산로엔 안전 수칙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은 이 안전 수칙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잘 안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 기분으로 뭐 술도 한 맥주도 한 잔 먹고 뭐 이 주위 사람들 농담도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또 좀 안전에 조금 부주의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안전에 신경을 잘 못 쓰고 다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지 뭐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나요? 뭐든지 자기가 안전하게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갑이라든가 등산화만 잘 챙겨도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큰 문제 없을까요? 산악구조대 상황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예. 구조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백운산장 아래쪽이요? 발목 어디 다치셨어요? 아, 발가락이요? 잠깐만 계세요. 우리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산장 근처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산을 하다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된 상태입니다.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내려오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루미늄 부목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병원으로 빨리 후송을 해줘서 이제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응급처치 끝났으니까 이제 대원이 업고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친 환자는 간단한 응급조치 후에 인근 소방서로 인계됩니다. 산악구조대는 부상자가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무하는 산악구조대는 불과 6명. 산은 넓고 등산객은 너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샛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참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등산로로 가주시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이렇게 비정규 탐방로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나도 이게 신속한 조치를 못 받기 때문에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산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암벽 등반은 짜릿함과 성취감이 있어 인기가 좋지만 방심하면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이거 지금 둘이 가자. 아마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밑에서 장비를 착용해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줄을 달고 가는 게 맞아요. 줄을 연결을 해서 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세 분도 줄 전혀 연결 안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위험한 데는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줄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저러다가 이제 사고가 날 경우가 커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바닥 치는 거죠. 나무에 안 걸리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20%는 암벽 등반을 하다 발생하는 추락사고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겪는 것이 심장마비와 골절상, 타박상입니다. 산악구조대가 이번엔 산을 순찰하러 올라갔습니다. 순찰 장소는 인수봉입니다. 암벽 등반 코스로 인기가 높은 곳인데요. 사고가 많이 나는 암벽 훈련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암벽에도 이제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난이도도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여러 가지 이제 바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바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앞에 보이는 인수봉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업고 하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발 810m, 암벽 높이만 200m에 달하는 등반 코스. 인수봉을 오르기 위해선 안전벨트와 튼튼한 로프, 그리고 암벽 등반용 신발, 헬멧 착용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추락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레저 스포츠 활동들이 거의 다 생명을 담보로 한 모험적 스포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사고라기보다는 사망사고와 관련된 대형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작년에도 해보니까 얼마 전에도 해봤더니 이것은 괜찮던데 야, 그거 귀찮아 하는 어떤 생각으로 대회에 임하거나 아니면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지금 임하는 어떤 입장들이 본인들 생각으로만 이게 안전을 절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실내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미리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 여러 도구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비는 다 지금 국제연맹에서 규격하는 장비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를 제대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안전 문제는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네스라고 불리는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암벽 등반에 쾌적화된 암벽화도 신고요. 추락을 방지하는 튼튼한 생명줄, 로프도 필요합니다. 로프의 손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로프가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프는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실제 등반에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튼튼한 로프를 골라 안전벨트와 연결해야 하는데요. 나비 모양 팔자 매듭으로 묶어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로프는 추락을 방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암벽 등반에는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은 2인 1조로 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꼼꼼한 안전수칙 점검과 철저한 안전장비 사용이 하나뿐인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안전은 넘칠수록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강원도 인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번지 점프장으로 유명합니다. 63m 위에서 뛰어내리면 무더위가 싹 잊혀집니다. 극한의 공포를 통해 느끼는 짜릿함,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쾌감, 이것이 번지 점프를 즐기는 이유입니다. 무섭긴 했는데 뭐 안전요원분들이 시킨 대로 다 하면 뭐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믿고 했는데 아우 잘 된 것 같아요. 할만하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완전 재밌어요.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하다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번지 점프를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번지점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났다 하면은 이제 인명 사망 사고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번지점프와 관련된 어떤 규정도 없는 상황들입니다. 번지 점프가 국내에 들어온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운영 방식이나 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레포츠 업계가 안전관리에 철저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점프하기 전에 체크를 일일이 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고요. 안전 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업체에서 내려와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는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 80kg의 성인이 뛰어내리면 500kg의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견디는 로프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줄을 한번 바꾸면은 네.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으로 따질 수는 없고 횟수로 저희들은 따지고 있거든요. 번지 횟수로. 그래서 보통 600회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이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또 교체를 해야 되고요. 번지점프 못지않게 인기 있는 레포츠가 또 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거친 물살을 가르는 래프팅인데요. 날씨가 더워지자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여름철 되시니까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럼요. 엄청 바쁘죠. 말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이 배를 탑니다. 요즘은 안전의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고무보트의 상태와 헬멧,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데요. 급류가 세다 보니까 배가 전복되거나 손님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뭐 바위나 이런 데 부딪힐 수 있어서 헬멧을 꼭 필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라이프 자켓입니다. 라이프 자켓. 물놀이 할 때 뭐 급류나 아니면 뭐 깊은 곳에서 빠지게 되면 없으면 아무래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래프팅 할 때 필수로 입으셔야 됩니다. 손잡이 잡으시고 하나, 둘, 셋!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앞에 물가까지. 래프팅을 하기 전에는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하나, 둘, 하나, 급류를 만났을 때와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자세를 익힙니다. 그리고 경력이 풍부한 전문 가이드가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이 거리는 배에서 자동차로 따지면 안전벨트예요. 그렇죠? 네. 자, 양발을 다 집어넣으시던가 아니면 양발이 안 들어가시면 한 발만 집어넣으시고 한 발은 발 뒤로 꽈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출발입니다. 6.2km에 달하는 계곡 탐험은 짜릿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정지! 스릴 만점의 시간이지만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음주 후에 배를 타시는 손님들이랑 그리고 이제 가이드 말을 잘 안 따라 주셔서 이제 뭐 급류에서 장난을 친다던가 그럴 때 아무래도 래프팅에선 가장 위험하죠.
위험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계곡의 급물살을 이용한 내포치이다 보니 부주의한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 아, 이쪽 다리 불편해서. 국내에서는 절대로 배 제가 얘기하시기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다 발걸이가 푸른 상태라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배를 세운 다음에 자리가 어디 불편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때 자리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니, 이쪽 다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골반이 아파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다 내려왔다 싶어서 옮긴 거예요. 그럼 혼나셨죠? 네. 앞으로 수칙 좀 잘 지키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님 말 잘 들을게요. 안전규칙을 잘 지킬 때 래프팅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도위가 조금 빨리 찾아오면서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앞당겼습니다. 여기는 개장을 닷새 앞둔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벌써 해수욕을 즐기는 걸까요? 그런데 응급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을 위해 자동 제세동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사고가 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해상안전센터가 문을 열고 안전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물러나십시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모두 물러나십시오. 개장을 앞두고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6, 7, 8, 9, 10. 항상 물을 먹고 이제 질식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해양경찰 원투도 구조대는 모두 다가 이런 심폐소생술을 철저하게 이제 몸에 익혀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개장을 선언합니다. 드디어 대천 해수욕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대천 해수욕장엔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경찰과 민간해양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에서 모두 70여 명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조랑 만조 때문에 이게 물 높이가 이게 지금 수시로 바뀌는데 입욕객들이 지금 그거를 잘 몰라서 물이 찰 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고립이 되더라고요. 안전요원들의 주 임무는 이용객들이 부표를 넘어 위험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살피는 겁니다. 네, 멀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100m로 바닷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놀이 사고의 대부분은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의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5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때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해변에선 사륜 오토바이의 출동도 잦아집니다.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해수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요. 시청도 이곳에 안전종합상황실을 열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관리 중입니다. 대천해수욕장 CCTV는요, 물놀이 안전 8개, 총호객 4개, 또 불법행위 단속 4개 해갖고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경찰서 및 해경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올해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천 해수욕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한편 멀리 나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한강을 찾는데요.
강바람을 맞으며 도심 속 여유를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한강에 나오시면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한강에 나오면 우선 사람도 많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우선 시원하잖아요. 도시에서 조금 이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네. 근데 한강에 나오니까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깝기 때문에 너도 나도 텐트를 들고 한강으로 몰려드는 시민들. 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킬까요? 바로 한강 순환구조대입니다. 주말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침에 어떤 부분 점검하십니까? 아침에 저희 배 출동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반포 순환구조대는 한강 반포지구를 맡아서 출동하는데요. 지난 4월부터 신설된 구조대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나 봅니다. 이제 출동입니다. 한강에서 생명 지킴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이번 출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러 온 동호 회원들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거기 물가에 빠지지 않게 조심히 놀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강상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발도 한번 담궈 보시려고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돌이나 이런 거에 물기 때문에 이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물에 안 내려오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거에 각별히 더 주의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어둠이 내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캠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한강변에 짙은 어둠이 깔리면서 안전도 멀어져 갑니다. 어둠 속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과 통제가 안 되는 취객들이 한 곳에 있습니다. 텐트를 치워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텐트는 요지부동입니다. 혹시 한강 여기 텐트 치는 거 9시까지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몰랐어요. 혹시 그 한강에 텐트 철거 시간 알고 계신가요? 11시요? 여기 11시라고 적혀 있는데. 아. 여기 지금 보면 9시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현수막이 잘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혹시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뭐 잘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거나. 아니요, 진짜 모르겠어요. 밤 9시까지만 텐트가 허용된다는 알림 현수막은 무용지물입니다. 시민들은 나 하나쯤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공식적인 야영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캠핑장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수대적인 시설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하게 설치된 허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세균이라든지 각종 병균, 그다음 각종 위생, 그다음에 또 병충해 이런 것도 안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말만 되면 전국 야영장이 캠핑족들로 북적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야외에서 음식도 해먹고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쉬는 재미가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야영장 안전사고도 부쩍 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3년 사이에 야영장 안전사고 건수는 약 3,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안전행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한 지자체의 야영장 안전점검을 동행해봤습니다.
먼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데요. 콘센트 하나에 차단기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이용객들이 콘센트 하나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죠. 이외에도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구비 여부, 세면대와 샤워실의 위생 상태, 쓰레기 오수 처리 시설 등 야영장의 전반적인 시설물들까지 점검했습니다. 개수대라든지 샤워장에서 사용한 물을 펌핑을 해서 오래 여과를 시킨 다음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인데 전국 대부분의 야영장이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설이라든가 이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국에 분포된 캠핑장 수는 1,870여 개이지만 그중 87.6%가 미등록 시설입니다. 불법 캠핑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법적 허가도 안 받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위생이라든지 관리 기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 시에는 사실 이용자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좀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연공원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야영장 등록 기준을 관광진흥법으로 통합해 야영장업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요. 주 내용은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을 구분하고 시설 관리 기준을 세워 야영장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안전한 캠핑 문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이제 그 설치 기준이라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위생적인 처리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사고를 예방한 그런 체계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부분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철 다양한 레포츠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휴가 떠날 때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안전의식을 챙겨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만약 새로운 레저 스포츠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어떤 제도화가 있어서 안전 규칙도 같이 도입해서 만약 레저를 즐겼으면 안전사고에 훨씬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